머닝파트 2로 이어가서 오늘 시장에 돈이 흘러가는 그 흐름 따라서 전략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략적인 측면부터 여쭤보고 히든밸류 종목으로 좁혀가 볼 텐데 지금 매크로가 조금 불안해요. 미국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이틀째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우리 시장이 일단 선방을 합니다. 선방 그 이상의 1%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2,570선까지 회복하고 있거든요. 이 의미는 어떻다고 보세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우리나라와 미국장은 이제 디커플링으로 계속 간다. 왜냐면은 어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어제 장 열리기 전에 많은 걱정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상당히 강했고 오히려 이제 대부분 좀 IT 섹터라든지 기존의 성장 섹터들은 장후반 가면 갈수록 양봉이 나왔잖아요. 플러스 나오는 그런 섹터도 많았고요. 오늘도 미국 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보다도 우리 장의 흐름이 좋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올해는 좀 우리나라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머징이나 미국장 대비했을 때 좋은 그런 흐름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런 의견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도 굉장히 또 강합니다. 중국장 아직 지연 시세라서 확인이 되진 않지만 확실히 강한 모습. 올해는 디커플링이다.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 근데 여전히 미국을 그래도 영향을 받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당장 이사님 오늘 밤에 CPI 발표되거든요. 이 때문에 변동성을 열어두고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내일 또 옵션 만기 아닙니까? 요즘 이렇게 애청하시는 분들은 뭉뚱그려 말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디테일한 전략. 디테일이냐 아니면 확실하게 말씀드리냐인데 CPI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미국장은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안 나온다고 시장의 예상치보다 안 나온다고 했을 때도 주가가 다 조정을 받았어요. 이미 테슬라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 이미 반토막 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라든지 말 그대로 이제 서학 개미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미국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그 상위 종목들이 고점 대비 상당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CPI 때문에 매크로한 부분이 흔들릴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혹시나 만약에 CPI 때문에 미국장이 또 흔들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또 흔들린다면 또 최근에 이제 강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어떤 주도 섹터라든지 종목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조정 구간을 분할 매수 구간으로 삼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략 후강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가 또 기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미증시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거고 CPI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미 증시의 조정 자체가 나오더라도 큰 걱정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의도된 침체, 의도된 조정 이렇게 해석을 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포인트에 이 같은 배경이 좀 자리합니까, 이사님?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증시가 디커플링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이미 작년에 우리나라는 너무 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거의 그 리먼 사태를 맞았던 거죠.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것 중에서 더 많이 빠진 게 아니고 최악이었죠.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가 다 올랐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빠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어떤 내성이 갖춰진 상태로 보고 있고 지금 의도적인 금리 인하라고 하자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트럼프의 의도적인 어떤 금리 인하를 금리 인하를 부추기기 위한 주가 조정이라고 하는데 저건 미국 증시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물론 저게 일부의 의견이긴 했는데 최근에 약간은 지금 그런 식으로 좀 일부의 의견이 좀 약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왜냐면은 주식이 많이 빠지다 보면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그럼 채권을 사게 될 것이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은 금리가 빠져버리는 장기채 금리가 빠져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가 안고 있는 항상 리펀딩을 해야 되는데 금리 조달 금리가 싸진다는 거죠. 과거에 받았던 것보다 이제 앞으로 받을 조달 금리가 싸지기 때문에 그게 몇 조 달러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적으로 근데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침체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전 정권에 넘길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의도된 어떤 그 주가 하락이 좀 나오지 않겠네요. 그래서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게 좀 증시에 되게 우호적인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근데 사실 기술적으로 아니면은 어떤 수급적으로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바닥에 나왔다고 해서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아준 상태에서 이머징에서 상당히 좀 올해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이머징으로 외국인들 눈을 돌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나라가 또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4.2% 미국채 금리 유지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더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 금리 인하 가능성도 지금 2회, 3회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리고 우리까지도 금리 인하 발맞춰 갑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이 사이클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본다면 대표적인 수혜주 또 바이오주. 지난주에도 바이오 쪽으로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 일단 그 전략이 유효한지 지금 바이오가 시장의 주도는 아니잖아요, 아직은. 맞습니다. 바이오주뿐만이 아니고요. 네. 이제 과거에는 성장주 하면 바이오주가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예. 지금은 뭐 로봇이라든지 AI 밸류체인에 있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성장 섹터들이 아마 각광받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AI 중에서 실제로 소프트 AI 쪽에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 시어스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오늘은 뭐 바이오 솔루션입니다. 뭐 갑자기 뜬금없이 AI 얘기하다가 바이오 솔루션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겠는데 1월에 제가 이제 한 2만 원대에서 그 탐방 다녀온 이후에 이제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고요. 지금 오늘 이제 좀 지난주에 이제 다시 또 탐방을 다시 갔다 와서 네.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리자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했던 거 제가 1월에 말씀드렸을 때 올해 상반기 이벤트가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다. 뭐냐면은 국내 3상이 마무리될 것이고 미국 2상이 종료된 이후에 데이터값 결과치가 나올 것인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진출의 방향타가 정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다행히도 지금 국내 3상은 유효성 평가를 제대로 잘 받아서 성공을 했습니다. 아, 발표가 됐고. 맞습니다. 예, 예. 그 기존에 이제는 이상에서 또 추적 관찰을 통한 3상이 이제 성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이미 근데 식약처에 그 허가를 하기 위해서 이미 다 서류라든지 제반 여건을 굉장히 다 미리 다 갖춰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네.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아마 향후 이제 국내 3상 관련돼서는 3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 품목 허가를 위한 절차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상반기 내로는 이제 품목 허가가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2상이죠. 왜냐면은 미국 2상이 중간 데이터치가 아마 4월 다음 달에 있을 세계 골관절염 학회에 나올 그 데이터가 발표될 건데 뭐 중간치가 나올지 풀 데이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아마 회사에서는 글로벌 질중,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이 기술 이전에 관련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력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어떤 가장 중요한 게 국내 3상이 잘 끝났어야 되는데 이미 그게 성공적으로 끝난 상태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국내 3상이 됐던 미국이 됐던 간에 미국에서 진행하는 임상이 역시도 데이터가 잘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 인종적인 우리가 이제 무릎 연골에 있는 연골이 인종적인 아주 특이성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같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뼈 내에 있는 어떤 연골 재생은 같은 메커니즘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상은 성공할 거라고 회사에서 자신하고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마 올해는 글로벌 진출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실한 회사의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관절이 실제로 재생되는 무릎 관절염 치료제 카티라이프, 이게 이제 바이오 솔루션의 핵심인데 국내 3상 결과랑 미국의 글로벌 2상 요 두 가지가 상반기 이벤트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첫 번째는 이미 마무리가 돼서 좋은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4월에 발표될 글로벌 임상 2상까지도 기대가 된다. 이미 주가가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골관절염 관련해서는 그러면 시장 규모가 매우 큰 편인 거예요? 왜냐면은 국내는 예상하기로는 국내 시장 규모는 한 4천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작은 거죠. 작은 시장으로 작은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네. 글로벌 이야기했을 때는 한 15조 정도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요. 미국 북미 시장만 한 5조 정도 시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북미 시장에는 베리셀이라는 회사가 메시라는 제품을 가지고 이미 상용화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24년도 기준했을 때 한 매출액 규모가 한 3천억 정도를 달성을 했고 연평균 성장률이 25%에서 지금 3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이오 솔루션의 카티라이프와 이 베리셀사의 메시의 어떤 이 제품의 어떤 이 기전 자체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진출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침투가 굉장히 빠르게 될 거라고 예상이 돼 있고요. 회사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상이 굉장히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글로벌 15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요거에 관련된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은 4월에 있을 이 골 관절염 학회에서 데이터 발표 아마 중간치는 확실히 나올 것 같고 네. 뭐 만약에 풀 데이터가 나와서 풀 데이터치를 시장에 제시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때 이후로는 또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예, 파이프라인 대비했을 때 주가 저는 여전히 싸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내 3상을 이미 성공한 제품이고 2상까지 지금 다 마무리된 그런 어떤 시장성이 큰 어떤 제품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한 2천억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2상이 4월 학회 발표돼서 성공 여부에 따라서 예. 아마 또 재평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1월에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는 4만 원 정도를 잡아드렸는데 예,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3상 이미 성공이 됐고 글로벌 진출도 눈앞에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2만 5천 원 정도를 잡고 4월 학회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높여주신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결과가 임박했기 때문에 게다가 맞습니다. 국내가 잘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 임상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한 가격 상향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4만 원 주셨었는데요. 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나오기는 하는데 목표가에 대한 정보가 좀 많지 않아서 궁금하신 분들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으로 급등했던 사례를 감안해 봤을 때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그 니즈는 굉장히 명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바이오 솔루션 4월에 나올 미국 이상 관련 데이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그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여쭤본 바 있는데요. 외국인들 쪽에서도 지금 바이오 종목들을 꾸준히 담아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 주자의 분위기가 굉장히 페이스메이커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쭤볼 텐데요.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릴 디켓 위크 여기에 참가한다. 이거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이벤트로 볼 수 있어요? 이벤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바이오 주식의 바이오 솔루션, 삼성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글로벌리한 트렌드에 맞는 것이죠. 각국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좀 더 싼 약가로 시장 공략, 오리지널 대비했을 때 싼 약가로 진출을 해야 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고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시밀러 회사와 그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도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히든 밸류 종목을 이미 공개해서 종목을 주시긴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함한 CDMO 쪽 있고 오늘도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든지 개별 종목들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잖아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수혜받을 수 있는 바이오로 추려본다면 전체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쪽은 어디세요? 역시 항암 치료 시장인 거고요. 그리고 항암제. 이제 아마 개별주보다도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파이프라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네네. 그건 진짜 공부를 다 일일이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개인 투자가들은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인정된, 그러니까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입증되고 있는 회사들,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이런 좀 대형주 위주에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항암제, 키워드 받아봤고요. 바이오 솔루션까지 종목 답변 함께 했습니다. 신영목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머닝 파트 2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이 점점 탄력이 왜 붙나 했더니 시총 상위 안에 하이닉스가 힘을 더 내주네요. 지금 4% 급등하면서 19만 5,800원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어제는 소부장의 길을 좀 뺏기는가 싶었는데요. 형님 두 종목이 힘을 내주면서 1%가량 삼전의 강세 5만 4,400원까지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570선 회복하는 힘이 꽤 강해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코스닥도 잠깐 점검하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강세 이어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HLB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반등 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3%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730선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도 선방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 개별주들이 힘받아가는 모습이 순환매성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막판까지 뒷심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죠. 시장 공감 10, 1시간 동안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오후장에도 저희와 함께 전략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죠.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